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는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째,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돈되고 도움되는 꿀팁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생활의 꿀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생활의 꿀팁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주변 분들에게도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생활의 꿀팁이 알려드리는 알찬 정보도 꾸준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를 내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발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스스로 사표 내고 내 발로 회사를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공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라고 하지 않고요, 구직급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가 좀 더 익숙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으므로 되도록 실직한 바로 다음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임금 기준 60%를 적용하는데 상한액은 일 6만 6천 원이고 하한액은 일 6만 120원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무한정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최고 6만 6천 원, 하한액으로는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80일, 개월수로는 6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하고요,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자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퇴사 후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경우는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사적체 등으로 공고사직,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성희롱, 계약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경우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는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고 모르고 계셔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정확히 확인해 두시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상 자세히 보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째, 연장 근로 등을 많이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 사업장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9주,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내 발로 사표 내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인데 거주 이전으로 출퇴근이 너무 길어진 경우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의 위치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정근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의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넷째, 임신, 출산, 육아, 병력 의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가, 휴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 등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로 간호를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간호라는 것은 무조건 간호는 아니고요.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 본인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일곱째,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와 주휴수당 미지급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여덟째,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주어야 하는데요.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인 경우는 이러한 것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홉째, 임금 체불이 1년 내 2번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 2회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30% 이상의 임금 체불이 1년 내 2개월 지연인 경우도 자발적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월급여 중 30% 이상의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사업의 인수, 합병, 사업의 일부 폐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 형태 변경 등 모두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 개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이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요목조목 따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의하시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둘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 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 구분,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 취업활동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제일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생활의 꿀팁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